그리고 미국인데, 이거 참 좀 재밌어요. 예, 그 빅터차죠. 예, 빅터차 그 거물이죠. 한국계 거물. 빅터차가 중국의 경제 파워로 폐악질을 부리면 서방이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 보복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의 대표적인 게 2016년 한국의 사드 때와 같은 일인데 그런 일이 앞으로 없어야 된다. 한번 빅터차의 발언을 한번 직접 보시죠. 이분 저 한국계예요. 국무부 라인에서 거물입니다. 미국 하원 운영위원회가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부소장 겸 한국서스타는 2016년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를 대표적인 중국의 경제적 강압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선 미국, 한국, 일본 등이 연합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중국 역시 미국과 한국, 일본 등에서 주요 제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경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These countries can band together and practice economic deterrence by promising collective retaliation in the trade space on these high dependence goods should China act against any member of the collective. 저는 이분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했었어요. 굉장히 안 좋아하고. 왜냐하면 저 거물인데 정말 몸조심 너무하고 양지만 따라다니고 너무 그 한국 대사 같은 그런 그 출세하는 자리만 너무 쫓아다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 좋아했다고. 왜냐면 알만한 거 다 알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이 얘기가 사드 때 했어야지. 우리 미국이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바마한테. 저거 우리 사드 배치를 가지고 중국이 저렇게 폐악질 부리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한국과 같이 공동보조 맞춰야 됩니다. 한국 혼자 죽으라고 저렇게 내버리면 안 됩니다. 7년을 샷다 마우스 하고 있다가 지금 하잖아. 이 사람이 이래요. 한국 오면 뭐 거의 직사 대접받죠. 뭐 그 국힘 같은데 거물 또 더불어 중국당의 거물 조중동 그 줄줄이 서서 다 날뛰지. 예를 들어 탄핵 같은 거 났을 때 그 박 대통령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조중동까지 나서서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한마디 할 수 있던 사람이에요. 비공식적으로나. 조중동이 이끌었잖아, 탄핵을. 나는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든 안 지지했든 간에 그게 폭도 프로세스거든. 아니, 자유민주주의가 폭도 정치로 가면 뭐가 되냐고. 그럼 저 사람이 한국에 뜨면은 조중동 사람들 쫙 모이는 그 거물이거든. 그럼 국제전화 한마디 때려서 그거 저기 뭐 탄핵을 시킬 수도 있는데 그 조중동까지 나서가지고 그렇게 뭐 저기 100만 명이 모이고 200만 명이 모이고 무슨 뭐 촛불혁명이 어떻고 그렇게 그 저기 폭도 정치 그 선동 불지르면 안 돼 당신들. 그 얘기 안 하더라고. 그리고 뭐 한국 대사 같은 자리만 나면은 요렇게 뒷소문 돌리면서 그 한국 대사 온다는 하마평만 오르내리고 얄밉죠. 근데 이제 입 바른 소리 하네. 7년 지나서. 손자 환갑 맞았네. 손자 환갑 맞았어요. 참나. 아무튼 입 바른 소리예요. 맞는 말이야. 이제야 저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참 그렇죠. 예, 참 그렇습니다. 네. 좀 어쨌거나 뭐 저런 소리 이제라도 나오니까 빅터차 교수 고맙죠. 이제라도 앞으로 좀 이제 몇 년 인생 안 남으셨는데 이제 소신껏 좀 지르고 얘기 좀 하고 삽시다 우리 차 교수님. 뭐냐고 도대체. 에이 참나. 아유. 자,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쭉 살펴봤지만 중국에 대한 이제 포위 압박이 이제 뭐 그 PC 좌파스러운 캐나다까지 유럽 전체 이제 막 점점 조여 들어온단 말이에요. 중국에 대한 포위 압박이. 그래서 야 중국 그래도 뭐 잘 나가. 뭐 수출 계속되고 있고 야 뭐 4월 달에 무슨 뭐 저기 뭐야 그 거의 뭐 900억 불이야. 900억 불. 저기 뭐야 그 저거가 그 저기 뭐죠? 그 무역 흑자가 1년 모이면 1조 달러야 무역 흑자가. 야 중국 잘 나가는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항생은행 이거 저기 뭐야 그
홍콩에 있는 HSBC, 홍콩 샹하이 뱅킹 코퍼레이션의 이제 그 핵심 자회사 중에 하나죠. 예, 항생은행. 항생은행의 왕단이라는 아주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딱 한마디로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중국 경제가 뭐 쉽게 망하지는 않는다는데 골병 깊게 들어있다. 아주 깊게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Domestic demand has been quite weak actually since the beginning of the year, and that's largely anticipated. And much of the imports is intended to be used for exports. And we have seen that export have been declining on this declining trend since February. And even for the March data, there were a lot of disagreements on the quality of the data. Because when we look at the custom data, there were a lot of volatilities and are much higher than people had anticipated. But if we look at the data collected by th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they have this one indicator called industrial goods delivery. It has been in contraction since the beginning of the year, and that has largely in line with the economic perception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So the bottom line is China is still part of the Asian supply chain. Its performance in export cannot deviate too much from its neighboring countries. And we have seen that ASEAN countries' performance in export have been quite weak since February as well. So China has been the most important segment of the industrial supply chain in Asia, but it's not the exception. 네. 한마디로 요즘 이제 일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 때도 그랬거든요. 러시아도 이 연구자들이나 이제 IMF, 심지어는 이제 월드뱅크 이런 데서 러시아 정부의 발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제가 뭐 특별히 뭐 얘기는 다 안 했지만 요번에 그 전승절 기념회 5월 9일 날 러시아에서 탱크 퍼레이드가 한 대도 없잖아. 한 대 있었지. T-34 골동품 탱크. 너무 웃기는 게 진짜 박물관에서 끌어낸 그 2차 세계대전 때 탱크거든요. 한 대, 그거 한 대. 2차 세계대전 때 끌어내갖고 그것도 정치 시그널인 것 같은데 2차 세계대전 때는 소련과 미국이 동맹이잖아요. 동맹이라고 다 같은 편이잖아. 연합군이잖아. 탱크의 오른쪽에 지금 포신이 이렇게 있고 탱크 오른쪽에 그 소련 깃발하고 미국 깃발이 같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 탱크 퍼레이드 한번 딱 한 대 나오는데 아작나 있다고 지금 러시아. 근데 멀쩡하다는 보고가 최근까지 있었잖아요. 경제연구소 쪽에서 세계적인 IMF도 그렇고 그 월드뱅크도 그렇고. 이 중국도 이미 아마 시진핑의 통계청장도 갈아치웠죠. 중국도 이제 통계 자체를 믿을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여기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volatilities. 저도 이제 경제학을 깊게 안 해서 저 volatilities가 돈 다루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인데 아무튼 간에 이제 저런 어감에서 쓸 때는 there are too much volatilities. 그러니까 너무 변동성이 심하다.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이래저래 해석될 수 있는 건 잔뜩 부풀려 갖고 그 수치 만들어낸 것 같다. 그런데 실제로 제조업이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생산재 공급지수. 저기 이제 원어자체는 Industrial Product Delivery Index니까 생산재 공급지수인데 그것을 봐야 되는데 그게 계속 축소돼 가고 있다. 제조업이 점점 축소돼 가고 있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그 숫자를 믿을 수가 없다. 결국 그 소리를 애둘러서 표현하잖아요. 애둘리지만 상당히 그 뜻을 아는 사람이 보면 중국 데이터 지금 믿을 수 없구나. 그렇게 해석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죠. 뭐 지켜보는데 지금 뭐 저런 식으로 풀려가고 있는데 저게 잘 될 리가 있겠어요? 뭐 잘 될 리가 없죠. 예.
자, 저는 이제 내년 총선이 승부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세계 군사지정학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으니까 내년 총선이 벌어지는 상황까지 어떤 세계 정세가 어떻게 갈 거냐. 우선 첫째가 우크라이나 전쟁 결판이 확실해지겠죠. 벌써 이제 바흐무트 수복 중이죠. 그래서 러시아 군대 바흐무트 쪽에서 뭐 일개 여단이 작살났다는 거 아니에요. 들판에 시체가 가득하고. 젤렌스키가 포탄과 총탄이 참 부족했었는데 확보가 무리가 없을 거다. 그런 얘기를 엊그저께 했어요. 아마 이제 한국에서 미국 공급하고 미국이 자기 비축분 주고 돌려막기가 이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프리고진은 러시아 군부가 나를 속이고 협박하는 중입니다. 저 판 이거 다 걷어치우고 우린 방 빼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또 군부 쪽에서는 야 너희 방 빼서 돌아오면은 너희 저기 전선 이탈로 총살이야 임마 현장에서 그런 얘기 나오고 좀 아주 복잡합니다. 또 미국은 굉장히 특이한 발표를 했어요. 요번에 왜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 그게 음속은 한 2.5 뭐 2 정도 2.5 정도 날 텐데 걔가 음속에 5가 넘는 킨잘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을 이용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번에 요격을 했잖아요. 극초음속 미사일을. 그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미 위성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제 그 탄도 미사일은 물론이라뇨. 그 궤적을 계산을 하는 그 시스템을 미국이 이제 구축 중이거든요. 그래서 2023년 말이면 전 세계 주요 영역에 대해서 전부 그것을 실시간으로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이 떴을 때 그 궤적을 실시간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완성이 돼요. 일본도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자기들 미사일 가지고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하는 시스템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그게 몇 년 안 걸려요. 일본도 앞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미사일 자체의 성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게 아니라 미사일을 유도하는 감시 정찰 및 궤도 계산 능력이 그 지능이 획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소미아 정상화에 의해서 제가 아마 그 용어를 제일 처음 썼을 텐데 한미에 대해서 또 한미일에 대해서 지소미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시 정찰 정보의 실시간 연동, 실시간이란 용어를 제가 제일 먼저 썼다고 생각하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그것도 이제 제 말을 본따서 쓰는 게 아니라 저는 냄새를 맡고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 하다가 그렇게 썼는데 요새 이제 감시 정찰 정보의 실시간 연동, 위성 감시 정찰 정보의 실시간 연동, 그래서 실시간 연동이라는 말들이 일상화되고 있더라고요. 그 미국 쪽 발표가 real time interoperation, real time information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지금 그 든든한 거예요. 지소미아 정상화와 또 미국 쪽의 우주군 쪽에서 그거 받는 게, 미국 미사일 방어 쪽에서 그거 받는 게.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거를 또 만들어서 우리 미사일로 그걸 요격하겠다고 층층 시야로 미사일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만에 5억 달러 긴급 무기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미일 삼각체제 및 워싱턴 선언,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북중로는 야합이 노골화될 거고요. 예, 야합이 노골화돼서 이제 북한에 뭐 첨단 기술이 좀 더 들어가겠죠. 첨단 대량 학살 무기 기술이. 예. 그러면 이제 군사지정학 대결 구도가 점점 가파르게 강화돼 가죠. 저쪽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썩녀리가 5천만 국민을 죽음의 길로 몰고 들어가고 있다. 신냉전에 총알밥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고 공격을 할 거예요. 즉 구도 자체가 시간이 갈수록 군사지정학적 신냉전 대립구도로 가요. 그 상태에서 내년 총선이 치러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변수는 경제죠. 세계 경제가 지금 진행적인 구조적 변화를 감당해낼까? 두 가지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하나는 세계 석유가스 수급 구조가 변화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세계 제조업 공급 사슬이 변화하고 있는 거죠. 이거 세계 경제가 이런 구조적 변화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한국 경제가 중국 침체 및 탈중국이라는 충격을 이겨낼 수 있을까? 중국이 침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비중이 자꾸 낮아지면서 중국에 대해서 그걸 탈중국을 해야 되는 그런
그걸 한국이 해낼 수 있을까? 저는 뭐 해낼 수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예, 한국을 보통 경제학자들이 말할 때 세계에서 경제 체질이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로 꼽거든요. 이걸 경제 용어로 이걸 레질리언트라 그래요. 레질리언스. 예, 그래서 이걸 헤쳐나갈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럼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중국당이에요. 뭐 고소고발 안 당할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이 2019년에 맺었잖아. 중앙당교와 중국공산당 중앙당교와 교류협약을 맺었잖아요. 중앙당교는 그냥 당원들 연수원이 아니에요. 이념을 정리하는 데고요. 이데올로기를, 중국 특색 사회주의. 그거를 당원들한테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훈련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당원 사이, 당내 조직 담당 부서예요. 여기서 저 지방에 쟤 괜찮고 저 지방에 쟤 괜찮고 서로 눈빛이 통하고 서로 관시가 맺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권력이 창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당교의 교장은 세 가지 유형을 못 벗어납니다. 하나는 후계자, 차기 후계자, 아니면은 지금 현재의 최고 지도자, 국가주석, 당 총석이, 아니면은 현재의 최고 권력자가 내세운 바지사장. 셋 중에 하나예요. 역대 교장이 다 그래요. 그 당교와 그냥 뭐 중앙당교가 뭐 당원 정치연수원 이 정도가 아닙니다. 거기 아주 핵심 조직이에요. 그거와 업무 협약을 더불어민주당이 맺었다. 그 순간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중국당입니다. 그건 더불어중국당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대한민국 요새 최대 노조 민노총의 핵심 간부들이 이번에 간첩 혐의로 잡혀 들어갈 때 이제 그 자료를 보면 김정은을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민노총을 영업일부라고 불렀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회장님을 모시는 영업일부의 사원이란 소리지. 종북질이 이 정도면 종중질은 어느 정도겠냐고. 우리의 종중질에는 한계가 없다. There is no limit to serve the great country of China. 중국이라는 위대한 나라를 모심에 있어서는 아무런 한계가 없다. 뭐 그런 거죠. 마치 푸틴과 시진핑이 서로 뽀뽀하면서 우리 두 나라의 중러 두 나라의 파트너십에는 아무 한계가 없다. 그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근데 이 자들이 표를 갖고 있고 현장에서 극악스럽게 날뛸 수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럼 이 자들한테 찍히면, 다시 말하면 중국을 내놓고 비판해갖고 이 자들한테 찍히면, 태영호 뭐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아도 중국 비판하는 거 봤어요, 태영호? 의외로 국힘 의원들 중에 중국 비판하는 사람들 드뭅니다. 내놓고 비판하는 사람들 드물어요. 맨날 윤석열은 막 터지게 중국과 싸우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발짱 끼고서 샷다마우스 하고 있어. 중국 비판 거의 안 해. 국내 뭐 좌파, 우파, 북한만 얘기하지 중국은 얘기를 안 해. 왜냐? 중국 얘기하면 진짜로 이제 당한다고 생각하거든. 참 얘기 안 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눈치 보기 중국 당이에요, 국힘은.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거야, 김기현 의원님. 김 대표 그래서 걱정해. 대통령 혼자만 반중하고 있지 당신들은 눈치 보기 중국 당하고 있잖아.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중국당이고. 참. 그래서 이제 내년 총선의 전체 전 세계적 구도가 결국 중국과 날 세우기예요. 러시아는 자빠졌고 다음은 중국인데 중국과 전 세계가 날을 세우면 세울수록 한국에서는 이게 신냉전적인 대결이 점점 더 높아진다고 수위가 위험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삽을 삽이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주적은 중국이고 우리가 그렇게 외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니까 주적은 북한이라고 하되 실제로는 거기에 주요 그 타겟은 내심의 우리의 혼내 숨겨진 그 내심의 진짜 타겟은 저거는 중국이다. 예. 이거지 이거. 이거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선거가 유의미해지고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죠.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